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팝의 철학적 고찰, 음악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었고, K-팝에 대한 거 한두 번 했었죠. 제가, 블랙핑크, 이제, 제니, 이제 알게 되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여름에 알게 됐기 때문에,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철학적 비평,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얘기보다는 조금 핵심적인 것만 지극히 이제 대중음악 평론 중에서도 조금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으로 몇 개 딱 쟁점을 잡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제가 이상하게 기대하시는 것과는 달리 이렇게 뭔가 국뽕의 반대쪽의 그런 콘텐츠들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태권도에 대한 것도 택견, 수박 이거랑 그 거리를 두고 그때 태권도라고 하는 걸 만든 분들이 가라데 출신이다 이런 거를 했는데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지금 K-팝 이것도 하는 이유가 지금 태권도는 이제는 태권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이제 할 수 있고 지금 K-팝은 이제 K-팝이잖아요. 일본이랑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조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J-팝도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이런 조금 비판적인 시각의 이런 것이 나쁘진 않다. 일단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시고 시청은 하실 거 없고 들으시면 되죠 뭐 그냥. 제가 뭐 춤을 출 것도 아니고. 우선 K-팝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두 번 얘기했을 때 얘기를 여기까지는 많이 했죠. K-팝이라고 하는 게 경쟁력이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해서 이 대중음악 이런 시장에서 전 세계적인 시장에 석권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계속 간다는 보장은 일단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 외에 다양한 장르에 대한 아쉬움 이거는 이제 표현을 했었죠. K-팝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조금 더 철학적으로 가보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점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앞으로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중년 이상의 분들은 지금 제 채널에는 10대, 20대, 30대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K-팝을 소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중년 이상은 K-팝 그렇게 소비를 많이 안 하거든요, 사실. 저도 잘 몰랐잖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안 만나봐서 모르지만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한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이제 좀 알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그만큼은 모를 거라고. 저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 잘 모르고 모래시계와 서태지와 아이들이 저의 그 어떤 분기점이에요. 중고등학교 그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 있어요. 문제가. 일단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석권을 하고 있는데 K-팝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큰 그 문제는 뭐냐면은 뭐 말이 철학적인 거지 조금 더 하여튼 분석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좀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라데 오키나와테에 대한 게 이제 제가 7살 때 태권도 노란띠였거든요. 노란띠 출신으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거는 그것도 7살인가? 체른이 40번까지밖에 못 쳤습니다. 둘 다 싸워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어,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그런 다 관심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그 이후에 뭐 따로 좀 더 배우거나 공부한 적도 있고 하긴 한데 정식으로는 체른이 40번 유단자가 이제 하는 얘기죠. 약간 진짜 잘 치는 분들 막 쇼팽 치고 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일단 음악에는 그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일단 곡이 있어야죠. 작곡을 해야죠. 뭔 노래가 됐건 뭔 선율이 됐건 뭐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춤도 추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춤을 잘 추죠. 노래도 꽤 잘하고. 아유, 가창력 막 죽여주는 그 해외의 막 가수들 되게 많이 떠오르네요. 제가 각 영역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다 조금 깊게 평론한 거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 우영우를 조금 이렇게 했었고 음악 같은 경우는 하이오너를 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좀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케이팝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케이팝 뭐 조용필 뭐 나훈아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그 역사에서 일본이랑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란 말이죠. 절대적인데 아직도 그래요. 케이팝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당연히 작곡이 들어갈 텐데 그 작곡이 내가 이거는 언제 얘기했냐면 예전에 그 현진영 씨 그 영상을 제가 유실이 됐는데 박남정 씨랑 뭐 박남정 씨는 내가 따로 찍었지. 근데 현진영 씨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초창기 맨 처음 된 아주 인재잖아요. 문라이트를 휩쓸던 인재예요. 인재. 이 하는 아 그래 나도 춤을 춰야 되는데 근데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그렇게 시작했지만 조금 그리고 처음 발굴한 현지형이 너무나 잘하는 그 저기였는데 엔터테이너였는데 그때 잘 안 됐어요. 그때는 그때 초창기죠. 이수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처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잘 되고 있지만 잘 되기는 그 과정에서는 보아가 있었어요. 보아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그래서 이 보아 때문에 그 SM이 먹고 살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수만 씨가 굉장히 신기잖아요. 사실은 정말 능력 출중한 그런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근데 보아가 일본에 처음에 갔을 때 아이디 피스 그거 올라갔을 때 참패를 하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야. 될 줄 알았지. 부하처럼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데 일본에 그때 뭐 아이돌 일본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그런 아이돌이 일본은 이 흡입력이 있었고 근데 걔네들을 발라버릴 정도의 그 보아가 나왔는데 안 됐어요. 처음부터는 잘 된 게 아니고 터진 게 언제냐면 알렌티예요. 그대가 바라보는 모습 이거 있잖아요.
와. 요게 일본적이면서 미국적이에요. 일본이랑 미국이랑 친해서 그런가? 역사적으로도 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다 풀어주고 다 경제 부흥시켜주고 다 주저앉히고 버블 경제 이렇게. 근데 일본이랑 미국적인 그런 노래들만 지금 케이팝도 있어요. 제가 어, 이제 그때 제가 그거 최근에 이제 그 찍으면서 이제 들었던 그런 거 보면은 노래 구조 작곡하는 어쨌든 음악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이런 춤적인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근데 춤 굉장히 잘 추고 특히 군무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우리나라 전통 아닙니까? 국중 대회를 해가지고 연일 음식 가무를 했던. 근데 사실상 음악은 팝이에요, 팝. 미국이나 J-팝이나 팝, J-팝. 구조 음악적인 요소가 그걸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나의 규격, 규격으로 계속 작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춤 잘 추시는 유영진 씨, 그대 향기. 아직도 나 R&B 이렇게 하셨던 춤을 잘 추거든. 근데 그분이 SM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보컬들이 다 그 창법을 한 적이 있어요. R&B라고 하는 그냥 이제 미국적인 게 들어온 거지. 근데 그런 음악적인 요소에서 사실 K-팝의 핵심이 되는 음악적인 요소는 미국이나 일본적인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돌 영역에서, K-팝 영역에서. 나머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뭐 다른 나라처럼 형성이 안 되잖아. 미국이나 일본처럼. 물론 형성이 안 돼도 음악적으로 자 보세요. 제가 일본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장르가 공존한다고 그랬죠. 내수 시장도 되고 내수 시장이 최소 10배 이상 차이 난다. 근데 남미도 제가 이거는 뭐 락 같은 거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남미에도 별의별 장르가 다 있어요. 그런 락, 이 파워메탈 같은 것도 남미, 유럽 이런 데 되게 잘 불러요. 그래서 제가 하현우 나왔을 때 반가웠던 거예요. 하현우가 세계적인 이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현우는 그 이상이죠. 작곡 능력. 이제 제가 그것까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남미 쪽이나 이 유럽 쪽, 유럽에도 이제 그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쪽 있잖아. 이런 데가 가끔씩 거기에서 데이트 치면 전 세계 히트 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죠. 라밤바가 됐건 그 리키 마틴이 됐건 이제 이 라틴 댄스 음악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북유럽 쪽은 시장이 없잖아. 내수 시장이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 북유럽 쬐깐한 나라들. 걔네들은 그냥 영어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그냥 팝 시장을 그냥 점령해버린 거예요. 영어로 불러가지고 걔네 나름의 어떤 독특한 그런 것들이 각각 저력들이 있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K-팝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긴 한데, 아이돌 부분에서는 음악 전반적으로는 일본만 해도 이미 뭐 그렇게 그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대중음악의 찬세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늘 새로움이 있어야 돼, 새로움. 곡 자체에 일단 새로움이 있어야 돼. 이 곡 자체가 미국, 일본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왜 발렌티가 일본을 저격했냐? 일본의 가장 탑적인 그거를 건드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오리군 막 난리가 나고 했었죠. 조용필, 김연자 씨도 다 일본의 엔카를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조용필 씨는 실험정 조용필, 신해철, 서태지, 정태춘, 정태춘 그리고 또 한대수 막 이런 분들은 그 선봉에서 이 뭐라고 합니까? 이 규격화된 거, 정형화된 거, 그걸 깨고 뭐 심리제 같은 거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하고 했던 선구자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거를 거의 써요. 쓰는데 다만 다른 것은 군무와의 결합이 굉장히 이제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지. 근데 그 퀄리티 차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춤 잘 추죠. 비보이도 잘하고 뭐 어디 가서 다 세계대회에도 막 석권하고. 근데 소울 트레인 시절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잘 추는 사람 많습니다. 헤비급인데 몸놀림이 저하고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중에서. 양현석이 왜 양현석이냐면은 양현석은 주제에 따라서 제가 평가가 달라지는데 양현석은 춤꾼으로는 뭐 평가할 수밖에 없죠. 양현석이 공중에서 글루브를 탄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글루브를 타. 공중에서. 이준호는 뭐 최고의 춤꾼이고. 근데 양현석이 그 흑형들, 비하용어 아니다. 흑인분들을 거구가 진짜 막 하는 거에 비하면은 솔직히 좀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흉내내는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거예요. 어느 정도 중량급이 그걸 한다는 게. 그래서 엄청난 평가를 받았던 거고 서태지가 그걸 가서 150만 원 내고 그 레슨 받았던 거예요. 역시 서태지까지는 제가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블랙핑크 이제 그 이후로는 덜 하지만. 근데 일단은 음악으로는 미국이랑 일본의 그 영향권 내에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케이팝이 아이돌 춤추는 군무 중심이면은 걔들이 얼마 동안 쉴 수 있어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했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탤런트 데뷔하고 막 하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들이지. 주전급을 제외하고는 다 벤치가 22명에서 11명의 주전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인원 중에서 한 두세 그룹이 주연이고 나머지 다 벤치란 말이에요. 다 유명한 아이돌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어쨌든 경쟁력을 만들어냈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그 핵심적인 음악이 미국, 일본, 색이 크다. 음악으로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게 그게 진짜 이제 대단한 거지. 영국의 뭐 영국은 늘 막 새로운 퀸이 나오고 레디오헤드가 나오고 막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바나 같은 경우에도 펑키에서 자기 거를 또 만들어내고 하현우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조용필, 신해철 그때 당시 최 선봉에서의 엣지에서의 세계적인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그래서 제가 하현우를 되게 많이 다뤘죠. 엄청 좋아합니다 하현우를. 제가 쟤보다 연하의 뭐 탤런트고 뭐고 뭐 연하를 별로 잘 모르고 잘 그렇게 설레이지 않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우영우를 보면서 그래도 굉장히 몰입이 됐고 모래시계 이후로 그리고 하연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드라마로 치면은 드라마의 서사 얘기의 진행이 되겠지.
그런 게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것도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그냥 음악 적인 게 아니라 대중음악 그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유통이 이제 되는 거 아니야. 유통이 되는데 유통이 이거 유통은요 아무리 이 정형화된 거라고 해도 계속 들으면 계속 들리면 익숙해집니다. 유통이랑 소비도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중의 귀가 케이팝에 익숙해지는 거야. 뭐 그걸 전략적으로 써가지고 케이팝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면도 있지.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기 위한 뭐 이 어둠의 그 뭐 여러 가지 일들 이를테면은 음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철학적이고만 보니까 어쨌든 유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왜곡된 유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듣는 사람들은 그게 인이 바뀌고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일본이나 미국적인 음악이 계속 인이 바뀌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소비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뭔가 실험 이제 그런 거를 야 실험 정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다.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그럼 대중으로부터 외면 나가는 게 대중음악에서는 맞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클래식 음악 평론도 아니고 대중음악 평론이라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대중에게도 실험적인 음악인데 확 다가올 수 있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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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단발머리. 내가 좀 이제 좀 있으면 단발머리 되겠네? 이게 그 당대의 엣지거든. 그 뿅뿅뿅 기기가 이제 신디사이저 최고 막 급변하던 시기에 그거 바로 구입해서 조용필 씨가 조용필 선생이 그걸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음악도 그때 당시에 그런 음악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었어. 그리고 그 정도 음악이면 이거는 뭐 미국적이다, 일본적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실험적으로 이 나훈아 씨도 트로트지만은 몇 개의 곡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아담과 에브는 사과를 깨물었다 그리고 뭐 루루루루 이게 뭐냐 그냥 제목이 루루루루 이거는 트로트인데 느낌이 달라 실험적이야 뭐 1차사 자기스를 이런 것도 그리고 하연우는 각 노래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 가치가 없는 그런 깊이가 있단 말이죠. 작곡 능력 그리고 이 가사의 능력. 조용필 씨도 그런 나훈아 씨 다 마찬가지죠. 근데 K-po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사 쓰는 친구들도 있고 곡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가장 미국적이고 그리고 잘하는 몇 친구를 빼고는 조금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제가 일본 얘기를 자주 했지만 일본뿐 아니라 제가 말했듯이 남미도 음악 시장이 엄청나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은 그러니까는 어, 유럽 잘하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이제 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선을 따라서 이제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었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인디 제가 음방할 때 가끔 트는데
인디가 제대로 못 쓰고 인디 자체를 상품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아 이것도 좀 그렇다. 나중에 이제 인디에서 이제 나온 그 뮤지션들도 이제 또 뮤지션 평론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품화되는 그런 게 있거든. 자본주의 원래 맞긴 맞지. 맞긴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통이 왜곡이 돼서 인디인데 새로운 걸 가지고 어, 하현우 같은 경우에는 거울 같은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하강훈 씨가 90년대 최고의 작곡가 하강훈 씨가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북카스팅이 나왔대. 그래서 나왔는데 노래가 이제 음악이 연주가 시작되고 노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제대로 앉아서 제대로 정지하고 같아. 신해철 씨도 이제는 넥스트 시대가 아니다. 북카스팅의 시대다. 근데 유통이 왜곡이 되면은 얼마나 고생했어. 강원도 가가지고 포장마차하고. 근데 최소한 일본 같은 데는 그런 애들이 어떻게든 음반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유럽이나 남미나 다양한 장르들의 잠재력들이 있고 그리고 북유럽은 내수 시장이 없는데도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일정 부분 빼놓고는 없잖아요. 딱 쓰인 얼마 전부터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거기 좀 생기고 막 이렇게 됐지만은 다양한 장르가 되지 않는다고. 아예 북유럽 같은 데는 스웨덴, 네덜란드 막 이런 좀 조그만 나라 현재 기준으로 네덜란드 예전에 컸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은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북유럽적인 색깔이 있는 그 그러니까 미국 팝이랑 좀 다른 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리고 뭐 독일의 락 같은 거 유명하죠. 뭐 독일 뭐 스웨덴 이런 데다그 락도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팝이 어, 지금 성공적이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나 케이팝의 내부로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몇 개 뭐 철학적인 거 외에 묻기 조금 애매한 것들은 많이 뺐어요. 그 음반 시장의 그 여러 가지 뭐 유통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생산 과정에서도 일단 연습생 시스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군무를 잘 타면은 연습생이 연습생들 그 연습생 시절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많이 젊은 분들은 인간이 아니야 연습생은.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그렇게 해서 잘하긴 잘하는데 그 중에 상위 진짜 극소수만 케이팝 그 행세를 하고 나머지는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굴려지다가 끝나고 뭐 다른 길 찾고 다른 길 찾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 사실. 그 한창 뭘 준비해야 될 나이에 그걸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산에서부터 사실 뭐 더 얘기하자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중에서도 지금 좀 철학적으로 평론을 하자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음악부터가 새로움을 계속 이렇게 양산해내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것을 익숙해지게 하는 거, 유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유통을 통한 소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처럼 막 인디가 됐건 다른 장르가 됐건 이걸 찾아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아우 하다가 하얀 옷 잘 걸렸다 해가지고 그거 막 듣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지금 하얀 하나에 계십니다. 그런 그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디들도 인디가 인디스러운 것을 자가 카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얀을 높게 좀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요즘까지도 찾아듣는 거는 인디.
락에서 이제 다 계보가 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음악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춤 지금 잘 되는 거는 특정한 시스템,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시스템에서, 그리고 걔들이 아주 오래 활동할 수 없단 말이야. 다른 데로 이제 가. 잘 되는 경우에 우리가 TV에서 보는 거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 유통이 지금 잘 되지. 힙합 하면은 블랙핑크 나왔다 하면 다 그냥 뭐 난리 나고. 그러나 각각 나라의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나라들에서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소비하는 귀도 야 이제 새로움이 없는데?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의 이를테면은 영상, 일본이 성인물은 잡고 있나 아직도? 이제 친구 얘기는 하지 말자. 근데 이 일본, 그리고 하여튼 뭐 영화가 됐고 뭐 애니메이션이 됐고 그런 거, 그리고 또 J-pop 이런 것들은 사실 세계적으로 이제 치고 나갔던 것들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야. 실험 정신, 새로운 것들, 음악적으로, 그리고 또 장르적으로.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K-pop 춤추고 이렇게 잘하니까, 춤 진짜 잘 추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미국에 막 소울 트레인 때부터 많았다니까. 많은데 군물로 우리가 잘 추는 거야. 군물로. 왜? 비인간적으로 시키거든. 그래서 잘 추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허접해. 지금 막 아시아권에서 하거나 어디에서 뭐 미국에서 하거나 해봤자 허접하다고. 우리나라 같은 퀄리티가 안 나와. 근데 이것도 한번 어쨌든 간에 그 생산의 그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라는 거죠. 대중음악에는 퍼포먼스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유통망이나 소비자의 귀가 늘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산이다. 그래서 블랙핑크랑 BTS나 블랙핑크 뭐 그 이후에 지금 뚜렷하게 그 받쳐줄 수 있는 이게 지금 되나 모르겠어요. 뭐 그런 한번 문제인식 이런 걸 한번 나눠봅니다.